그래서 항시 한반도를 자기의 속방으로 생각하지 그 언제 독립국으로 생각해 준 적이 있었냐 이거. 자유인권국가로 자유인권국가로 생각해 준 적이 있었냐 이거. 그런데 우리가 왜 친중하고 친북한 하면서 김정은 친김정은 시진핑 뭐 푸틴을요 우리나라 지식인들도요 푸틴을 박정희 대통령의 버금가는 그 지도자로 축해 세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거가 뭐냐고 이러면은 뉴스에서 그런데요. 예. 그리고 그 음모론이거든요. 음모론이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통일전선 전술이거든요.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그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인수분해하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거짓말 구라치는 거예요. 구라치는 게 통일전선 전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 위선 떠는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좋은 말 다 하는 거. 마약쟁이가 거짓말도 잘하고 좋은 말 부처님 말씀도 잘하듯이 첩 가지고 있는 애가 좋은 말이라는 건 다 하잖아요. 인생은 무상하고 막 가지고 갈 게 뭐가 있는가 다 놓고 가야지 비우고 가야지 뭐 이따위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통일전선 전술이다 이겁니다. 그런 통일전선 전술에 사람이 걸려드는 거, 좋은 말에 걸려드는 거예요. 좋은 말에. 말이라는 거에 자기가 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걸려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돼지는 지력이 부족해요. 지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주는 것만 먹고 지 앞에 것만 먹어. 이익만 챙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의문도 없고 의심도 없고 비판도 없어. 그냥 사람만 쫓아다녀. 우우하면서.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우우하고 성직자도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이다 하면서 우우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따지지를 않아요. 과거의 행적을 문제 삼지도 않아요. 아니 정치인이고 리더가 되는 사람이 왜 과거의 행적을 안 따져요. 과거의 행적을 낱낱이 따져야지. 그런 사람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 의식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행적을 따지질 않아요. 따지질 않는다니까요. 말하면 믿어 또. 그럽시다 하면서 또 부안내동을 해. 그게 순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속는 거는 잘 속는데 막상 뭐 자기가 진짜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막 성질 낸단 말입니다. 왜? 자기 관점이 정해져 있는데 관점대로 안 보려고 하니까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자기 편 안 들고 자기 몰입대로 안 하면 막 성질 낸다니까요. 관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보는 습관이거든요. 그게 자기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심리 그 시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말 타고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간다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어떤 사람은 양쪽으로 간다고. 그게 이제 보는 눈, 자기 업대로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은 실체를 진실되게 볼 수 있는 거는 없다, 이겁니다. 왜? 다 자기 관점대로 보니까, 자기 업대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은. 의문을 가져보고 의심을 해보고 비판을 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기면 기다하고 따질 거는 따지고 화낼 때는 화내고 화낼 때 화 안 내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간첩들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진 애들이 간첩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되면은 나라가 거덜나요. 꼭 그런 사람들이 화를 내야 될 때 화 안 내는 애들이 꼭 어떤 고위직에 있을 때 나라가 거덜났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 인격이 출중하다. 아주 화도 안 내고 막 이렇게 겸손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개돼지는 뭐든지 좋게 봐. 또 그럴 때는. 진실을 말할 때는 성질 내는데 가짜로 이렇게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또 부안해동하고 환호성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받는다 라는 겁니다. 실체를 보는 그 지력이 부족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없어요. 자기 경험. 너희 이야기 해봐라. 좋은 이야기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해봐라.
얼마만큼 그러면 하느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좋으면은 그렇게 좋은 말씀이 왜 니한테 그렇게 좋게 들렸니?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냐. 원래 너는 본능으로 살지 않냐. 이익 찾아서 네 것만 찾아서 다니는 개 돼지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사람처럼 성인처럼 그렇게 좋은 말을 하냐. 남을 위해서 산다 하고 마음을 비웠다 하고 욕심을 버렸다 하고 그러면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계기를 된 거를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 이야기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못하죠.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체험에서 나오는 체득이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 깨달음이 지혜입니다. 결국은 지혜거든요. 그 지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의식의 흐름에서 절대 논리의 비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으로 땜빵을 하려 하잖아요. 자기 지혜를 부족한 부분을 지식으로 메꾸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려고 그래. 근데 아는 척 하는데 의심이 없고 의문이 없는 그런 나팔수 같은 언론에서 내세우는 지식 정보를 근거로 삼는다.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받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돼지는 잘 속아주니까 개돼지 취급받는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1961년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없었어요. 100불이었답니다. 100불.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1961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때 국민소득 100불이었고요. 학력 평균이 국졸이었어요. 국졸. 국민학교 졸업한 게 평균 학력이었어요. 그런데 5.16 이후에 그제서야 산업구조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964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산업구조라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나왔고, 그때 5.16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군인들이 그 앞장서서 중심이 돼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왜? 그때 군인들이 학력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나마.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숫자가 군인이 제일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꿈의 만불이라 했거든요. 꿈의 만불의 산업구조를 설계를 한 거예요. 1964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만불 한번 달성해 봅시다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을 했어요. 월남전 참전해가지고요. 거기서 미군들이 쓰는 탄피, 예? 포탄 쏘면은 탄피 주워가지고 오고, 소총 쏘면은 M16에서 나오는 탄피 주워가지고 오고,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녹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경제개발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일해가지고 그 만불을 언제 달성을 했냐? 1988년에 비로소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의 만불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꿈의 만불을 하느냐? 그게 마이카예요. 마이카 붐이다 이겁니다. 집안에 차 한 대씩 몰고 다닐 수 있는 거.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피의식도 없었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 서로가 다 차가 없고 그냥 동네 골목에서 맨날 자치기 하고 뭐하고 술래잡기 하면서 놀았고, 여름참 되면 부모님이 밥 먹으라 하면 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녁에 텔레비전 있는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불이 되니까 마이카 붐이 있잖아요. 제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저기 지리산 그 피아고를 갔거든요. 피아고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군대 제대가 1991년입니까? 그때만 가더라도 초가집이 있었어요. 노고단에. 아니, 피아고래. 피아고래 초가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기는 뭐, 보면은 전부 다 펜션이잖아요.
그 이후 때 노태우 정권 이렇게 되면서부터 마이카 붐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시작이 됐고, 그 전에 해외 나간다는 생각을 못 해봤죠. 이게 만불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2024년에도 산업구조는 아직도 만불의 산업구조에서 못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1988년에 산업구조가 만불이었으면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6만불 산업구조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6만불.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그거를 개편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1960년대 90년대 후반부터는 그 산업구조를 6만불 시대로 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 개편을 못하고 뭘로 했습니까? 이념 경쟁만 한 거죠. 이념 대립만 하고. 맨날 잘하는 게 의식화해가지고 386 저희들 세대들 나와가지고 맨날 배운 게, 대학교 때 배운 게 맨날 그거 의식화된 거, 뭐 이념, 북한, 주체사상, 뭐 김일성, 김정은 뭐 이런 것만 배웠잖아요. 미국 제국주의 뭐 이런 거. 이상한 것들만 배워가지고 그거 지금까지도 나이 처먹고 이렇게 60대 가지고 나이 처먹고까지도 그거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위정자다 이겁니다. 권력자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개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와, 우리 내가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데모만 내놓고 의식화만 돼가지고 북한에 한 번씩 공작선 타고 가고 뭐 그랬는데도 여기서 권력 잡고 그러네.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개돼지로 보는 거죠. 전부 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 공작원의 그 수기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이게 공작선 타고 북한에 한 번씩 올라갔다 오면은 막 영웅칭호 받고 벤치 타고 딱 가가지고 특별 휴가 가가지고 초대소에서 대접받고 오고 그런 재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아스팔트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그 섹스 막 이런 거 여자, 여성, 이성 이런 사람들을 자유자재롭게 마음을 끌었다 당겼다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항시 자기 편을 만들고 혁명가들 옛날부터 혁명가들 옆에는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박헌영만 해도 아지트 키퍼라고 하잖아요. 박헌영의 아들이 원경 스님인데 원경 스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지트 키퍼 정순년이한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불행한 역사를 살았죠. 자기 인생사를. 그래서 기록하고 그랬는데 박헌영이만 해도 3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보면은 자기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환호성 저지르고 막 꼬시면 넘어가고 정치하셔야죠 선생님 정치하셔야죠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공작금 받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고발한 사람 간첩이라고 고발한 사람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정치 잘한다고 막 선거만 나오면은 찍어주고 이러니까 다 개돼지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그 뿌리를 모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만불 6만불 산업구조 개편에다가 올인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2년 점쟁하고 2년 경쟁하고 있고 2년 대립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 버린 거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뭐 상가들이 너무 다 공실이래 공실. 이게 대장동만 해도 보통 15만 세대의 상가 1만 개 정도가 딱 적당한데 30만 세대인데 위례가 이런 데가 30만 세대인데 13만 개가 만들어졌다 하잖아요. 아니 15만 개가 상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게 공실이에요. 공실인데도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폐업했다고 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부터 해가지고 다 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안 내면 체납자예요. 체납자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압류하죠.
압류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장이혼이라도 막 이혼해가지고 재산 절반이라도 아파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또 해체되잖아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400만 원 밀렸다 이거예요. 400만 원 세금에 체납자 400만 원 못 내겠다 하니까 임대인이 자기가 세입자인데 임대인을 보니까 집주인을 보니까 400만 원 세금에 좀 밀렸더라. 그런데 아파트는 4,400만 원짜리다. 그리고 자동차 그 사람 자동차 보니까 700만 원짜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야 압류를 자동차한테 해라. 아파트에다 하지 마라. 아파트에다 하면 그 다음 그 세입자가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내 보증금 못 찾는다. 제발 좀 자동차에다 해주라 라고 하소연 하는데, 그러면 국세청이 내가 납세자 그런 억울한 일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어요? 국세청 절대 안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집단이 국세청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자기 일원 하나도 못 거두면은 담당자가 뭐라고 야단 맞으니까 무조건 형식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눈물 없이 그냥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징수행정은 그렇게 지독하고 진짜 살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기승전 돈이잖아요. 결국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서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돈이라 하잖아요. 예?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단체에다가 자꾸 과세해야 된다고 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종교단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종교단체에다가 돈을 묻어놓고 그 종교단체 통해가지고 돈 세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도가 된 거예요. 소도. 세금의 소도, 세금, 비자금, 돈 세탁의 소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막 경기를 일으켜버리잖아요. 불교나 가톨릭은 그거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는데 개신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옛날 국회의장 했던 김진표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그 사람이 절대 못한다 하고 막 이렇게 무슨 순교자처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과세유예시키고 그 역할을 첨단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첨단에서 할 정도로 우리나라 차라리 그러면 이런 산업구조라든지 경제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앞장서가지고 그런 거는 국익을 생각 안 해봤냐. 종교단체 이익보다 국익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이나 현대가 간신히 어떻게 IT로 넘어가고 전자로 넘어가가지고 먹고 살 것이 생겼지만은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야 됐다 이겁니다. 전자가 4, 5만 불 그 산업구조고 IT 소프트웨어가 5만 불 이상의 산업구조래요. 가장 등급 높은 산업구조는 최첨단 금융산업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전부 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장래 미래 세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부 다가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념 경쟁만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념에 물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하고 됐고 고위직하게 됐고 권력 잡게 됐고 정권 잡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겠냐 이거예요. 민노총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과를 틀어가지고 자기 자식들만 먹고 살고 자기들은 계속 연장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차가 주문을 해도 1, 2년이 밀렸다. 왜? 특근을 부품업체들도 전부 다 민노총이 장악해가지고 특근을 못하게 한다 하잖아요. 특근을 못하게 한다. 특근. 그거에 이제 노동자 인권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머리에 빨간 띠 딱 둘러버려가지고 막 인권 찾는데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자식 세대들 일자리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되면 자유대한민국이 말라 죽는 거죠. 말라 죽는 거. 그런 거를 방치하고 있으면은 개돼지 취급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돼지들은 나라도 팔아먹어요. 내 이익에 침해만 안 당하면은 나라도 팔아먹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따져야 될 때 따지지도 못하고 에이씨 이민 가는 게 답이다 하면서 이민 간다 하고 그러면 이민 가면은 왜 65세 돼가지고 들어옵니까 한국에. 그때는 또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절반은 한국 절반은 그쪽 외국에서 사는 게 좋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이익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국세청이 어느 나라 국세청이 좋아합니까? 그러면 세금을 어디서 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박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디 회계법인에서 그 엉터리 자문을 해준 거 그것 가지고 믿고 살았거든요. 예, 근데 국세청 가만히 지켜보고 나중에 이제 두드려 버렸는데 몇천억 두드려 버렸는데 그 자문을 그렇게 받았대요. 183일만이 넘지 말아라. 막 그렇게 자문을 받았대요. 그럼 어느 나라 거주자도 안 되니까 세금 안 된다. 이따위 엉터리 자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183일, 우리나라에서 183일, 홍콩에서도 183일을 안 살았다 이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너는 어디서 세금 한번 내봤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그동안 안 냈던 거 다 엄식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교도소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면은 용감하다니까요. 무식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개돼지 취급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익하고 사익이 충돌할 때는 선진국은 국익을 먼저 앞장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그런데 후진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이익만 먼저 챙기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면 돼. 이민 가버린대 뺐나. 이민 가버린대. 예. 그러면 이민 가면 그 나라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포옹해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주류 계급에 들어갑니까? 돈을 얼마를 가지고 가야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앰뷸런스 하나 부르는데 350만 원이라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호주나 뭐 이런 데는 유럽 이런 거는 비추한다. 거기는 비추한다. 근데 이제 자식들 기회 가능성을 위해서는 미국을 가는 게 좋고 그런데 미국이 쉽게 비자 내주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미리 쫙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성장시켜가지고 시민권 받게끔 하면 이제 부모들은 시민권 받았으니까 영주권이 한 2, 3년 안에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포석을 넣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가면 거기 가서 그러면은 환영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쪽에서 한번 떠나버리면은 개돼지 취급받는 겁니다. 이민 간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자식이 얘기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됐어. 에? 올해 이후에 정상화됐다 이거예요. 2025년부터 자유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됐는데 그때 내 자식들이 그러면은 여기에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왜? 부모가 탈출했는데 어떻게 탈출한 자식들을 뭐를 믿고 씁니까? 또 탈출할 건데.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 말년은 얼마 남지도 않았어. 내 부속품 나이가 63.5세인데 부속품이 다 수명을 다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쓸 돈은 뭐가 있어요? 건강비밖에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 망가지는 내 몸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 돈 쓰게끔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요. 지 앞길에 간당간당 하는데 지 부모 어디 아프면은 아니 실제로 그러더라니까. 교민이 자기가 이인실을 썼는데 이인실에 진짜 재벌 그 상속 남편한테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인이 왔는데 아파가지고 왔다 이거. 요양원에서 엄청나게 비싼 요양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병원으로 자기는 병원에 와가지고 있고 싶다 해가지고 왔는데 자식들이 면회를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검사하러 간 사이에 자기들끼리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병원에 뭐 하려고 와가지고 그냥 요양원에 있지.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놈들도 돈 좋아하는 거, 미국 놈 자식들도 돈 좋아하는 건 다 똑같아요. 자식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이게 아주 그나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주체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의 지금 사내 유보금이 쌓여 있다. 이거 털어가지고 뺏어가지고 나눠 먹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입법을 하자 하니까 우 하면서 맞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찬동하면서 기업들 말이야 혼 좀 내줘야 된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그래도 황금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계란을 팔아먹고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그 거위 배를 한번 갈아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 라고 하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내유보금을 그거를 풀어가지고 다 나눠 먹자,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아가지고 배를 째가지고 우리가 먹어버리자. 그 말에 우하면서 잘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괴돼지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닭다리 하나 오지도 않아요. 오리 껍질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 통하는 사회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망조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조든 사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망조든 사회에서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보기를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나의 친구는 김장한 이런 책이 버젓이 출판이 되고,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이라는 음모론의 을 퍼뜨리는 총일전선 전술에 의한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내 친구 김정은의 책 소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전쟁에 찬성한 적도 없고, 그들의 침략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도 없고, 북한 병사들과 싸우거나 북한 주민과 다툰 적도 없는데 모든 끔찍한 갈등의 역사에 어떠한 원인도 제공한 적이 없는, 왜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할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자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북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현재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을 맡고 있는 김정은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지금의 그는 왜 그런 지도자가 됐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매우 진지한 탐색을 지정한다. 그리고 그 탐색 과정은 작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역사적이고 개인사적인 서사가 펼쳐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북한의 수용소에서 인권 탄압의 역사, 그거 수용소 하나만, 정치 수용소 하나만 오픈하고 개방해도 난리 날 겁니다. 오히려 왜 그런 거에는 침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로 먹고 사는 우리 민씨 집안들 있잖아요. 구한말에 민씨 집안들이 있었지만 그네들은 외척이었지만, 지금 민주로 맨날 민주 말하는 민주파리로 먹고 사는 민씨 집안들이 이 지금 이게 너무 많은 거를 장악했어요, 우리나라 사회를.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우리 어린애들이 성장할 때 그 색깔이 어떤 색깔로 물들어질까 생각해 보면은 끔찍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항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학연, 지연, 종교 막 이런 거 연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봐버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하지만, 왜? 자기 업대로 보니까 자기 관점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세무조사 당하고 지금 막 이렇게 가진 것 다 이제 압류되고, 은행으로부터 이제 또 경매에 들어올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돈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상황이, 요즘 상황이 그래요. 전부 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막히면요, 다 막혀버립니다. 주택 경기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돌아가면 어디에서 돈이 막혀버리면 줄줄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16억짜리가 35억 된다 한들 그 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안 팔리는데 현금화가 안 되고 돈만, 당신 거는 35억이야 장부만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만 가지고 가는데 곡소리 나죠. 그러니까 체납자 안 되고 백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런 거를 안 겪어봤잖아요. 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겨먹을, 버텨가지고 이겨먹은 적은 있는데 종부세라든지 막 이런 거에 안 겪어본 일들이 지금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부동산 이런 거에 박사들도 나가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탈탈 털리고 있고 압류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 가지고 있으니까 건드리는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 어디서 돈 나옵니까? 그학한테 그러면 가가지고 내놓으라고 막 칼질을 하겠어요. 종교단체 가가지고 너희들 숨긴 거 돈 내놔 자식들아 이렇게 하겠어요. 만만한 사람들 개돼지들한테 가가지고 난도질하고 내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장부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 어디 돈 좀 어디다 숨겼는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자면서 약 안 먹고 잠자기가 힘들대요. 약 안 먹고. 그러니까 친언니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너는 그래도 그동안 잘 산 거다. 에? 이걸 평생 신경안정제 먹고 수면제 먹으면서 산 사람들이 태반이다. 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나를 살려야지 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내 친구들이 나를 뭐 아무리 위한다 해가지고 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지금 이 현실을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으로 이 고비를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내가 건강이 무너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까지 재산이 뭐 100억이 있은들 뭐 할 겁니까? 부동산이 뭐 100채가 있다는들 뭐 할 거예요. 건강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 건강을 지키고 버티고, 그래 가지고 갈 거 있으면 가지고 가거라 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달래가면서 마음공부 해가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위로해야만 지금 버틸 수 있는, 그나마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아이고 살았구나 하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더 살아볼란다 하고 버틸 힘이라도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겹죠. 예. 눈물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다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받으면 앞으로 이제 점점 내 순서가 와요. 내 순서가 이제 내가 신경안전제 먹고 수면제 먹고 버텨야 되는 그 시절이, 내 순번이 또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으면 남의 뭐 당하든 말든 뭐 세무조사 당하든 말든 뭐 그게 이제 나무 일이 왜 나무 일로 끝납니까? 내일로도 오지. 나무 일이 이제는 다 내일이 되는 거예요. 겪어보면. 나무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일이네.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개돼지 취급받으면은 그 순서가 차례차례 온다라는 겁니다. 차례차례. 그러니까 자, 개돼지 취급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말자. 의심하자. 의문을 갖자. 이거 지력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지력을. 그 지력이라는 거는 순진한 맹신이 아니고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세금으로 내가 두드러 맞아고 세금으로 힘들어 죽겠으면 불복을 해야죠. 불복을 하려면 법리에 맞춰가지고 객관적으로 적고 얼마만큼 진실되게 자세하게 적으려고 그 노력을 해야 되죠. 괜히 어디 절에 가고 산천에 가가지고 주술로 빌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암을 해봤자 됩니까? 빌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존하지 말고 사람한테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한테 부안해동하지 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봐야 되고 그 과거의 흔적이 뭐가 있었는지 행적을 쫓아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그런 시대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2001년 이야기만 한번 하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2001년에요. 그 미국의 이제 쌍둥이 빌딩 테러 당했잖아요. 테러 당할 때 그 이슬람 그 이제 테러 단체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2명을 보냈대요. 2명을 보내가지고 각각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한 달 뒤에 서로가 접선하게끔 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접선을 못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왜 그러냐면은 막 와가지고 양주 쪽에 거기에 이제 어떤 업체에 영세업체에 이제 직원 한 10명 정도 업체에 이제 취직을 했단 말입니다.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 대사관하고 미국 용산기지를 폭파할 수 있는 그 이제 정보를 얻고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띄고 들어왔는데 6개월 동안 사장한테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소주 먹고 술 먹고 돼지고기 먹게끔 삼겹살에 막 이렇게 했대요. 맞아가지고. 예. 하도 맞으니까 막 무섭게 하니까. 그 테러하러 온 사람도 우리 한국 사장한테 그렇게 악독한 사장 만나가지고 여권 뺏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수에 그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추방으로 끝났거든요. 여기서 범죄 저지른 게 없으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악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악하게 하려면 악독하다 이겁니다. 악독한 면이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 지독한 면이 있어요. 지독한 면인데 사람을 괴롭히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안 좋게 하려고 하면 악독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악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말로 하면은 끈기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악독한 놈이 돼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세무공무원도 악독한 놈이 돼가지고 막 털털 털려고 하죠. 지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독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선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끈기가 있는 사람이 돼요. 끈기가.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포기를 안 하니까. 포기를 안 해야 뭔가가 좋은 세상 올 거 아닙니까?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빌어가지고 좋아요. 복을 줘. 복을 주는데 지금 당장 못 줘. 왜? 앞에가 이제 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번을 조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월반을 시켜주려고 그래. 마음을 먹었어. 하도 비니까. 근데 월반을 해주려고 이렇게 끄집고 딱 빙기 태워주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동안 기다리다가 포기해가지고.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속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비판 의식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얘들이 함부로 저항하네. 저놈들도 저항할 줄 아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따지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직이라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따지는 거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거는 개돼지화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애들은 작전 권리의식만 가지잖아요. 권리의식만. 그것도 참, 고생길이 훤한 거죠. 겪어야 될. 그러니까 합리적 지성과 지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월신님, 마마야님, 김혜영님, 둥글아빠님, 하왕이 아영님, 퓨리님, 로즈마리님, 헐크님, 조경자님, PS님, MSP님, 간재님, 이정희님, 나팔황님, 위너 2021님, 이시영님, 정치는 AI에 맡겨라님, 오선이님, 정희숙님, 하얀님, 자, 풀각시님, 고금강명님, 현수님, 도자연님, 선영님, 카니님, 카나님, 마이클 강님, 자, 김진수님, 안동민님, 반갑습니다. 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강환님, 김영숙님, 모두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속 시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59명이 시청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끄면은 다시 이제 원점에서 0부터 이제 다시 카운터가 됩니다. 카운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본 그 숫자하고 제가 보는 숫자가 틀리거든요.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스튜디오를 가지고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번 영상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영상 같은 경우는 5,000, 제가 이제 5,000이고, 이제 구독자가 보실 때 4,600인가? 그 정도 됐을 때, 제가 5,000 찍고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4,500이 되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는 게 5,000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아예 봤던 것은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봤던 것도 빼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누르는 방법들이 어떻게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항을 하려고 뭐 어떤 이제 황장수라는 분이 소송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조회수가 숫자가 틀린 이유가 뭐냐? 그리고 자기 채널이 폭파된 기준이 뭐냐? 라는 식으로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관심을 가지다가 가진 척 했는데 결국은 기각을 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벌이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만 벌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유튜브가 우리나라 유튜브 독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세상이 와서 정상화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뭐든지 좀 이게 애견 가능성 있고 공정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세상에 거짓이 판치고, 그래서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자꾸 개돼지화 시키려고 하는 거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들 세대에서 다 마무리하고 자식 세대들은 이제 공정한 세상, 합리적인 세상, 예측 가능한 세상, 미래가 보장되는 세상, 그런 산업구조가 개편돼 가지고 먹을거리가 많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여기다가 군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다. 여기서 패권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찰나에 저희가 북중러를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미국과 서방 세계로 편을 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업식이 탁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 것이 뭐가 중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계셨는데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서로가 댓글을 다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17분 했습니다.